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트랜지스터의 소신호 해석 모델 중에 하나인 T 모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원형적인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에버스 몰이 되겠죠. 에버스 몰 모델을 근거로 해서 그것이 DC적으로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그 검증된 에버스 몰 모델에서 그 등가 회로에서부터 우리가 T 모델을 유추해냈어요. 에버스 몰 모델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유추한 것, 특별히 활성 모드에서 동작했을 때의 모델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T 모델로 변경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T 모델도 우리가 사용하는데 근거가 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T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등가 회로까지 만들었고, 그러면 이것을 트랜지스터, 특별히 BJT 증폭기에 적용을 해서 어떻게 소신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예제를 들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회로는 BJT의 전압분배 바이어스 회로예요. DC 바이어스가 여기 보면은 VCC에서 R1, R2로 분배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전압분배 바이어스 회로라고 했어요. 이 전압분배 바이어스 회로에 AC를 인가했을 때, 그 AC에 의해서 교류가 인가됐을 때, 그러면 교류적으로 우리가 이 증폭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해석을 해줘야 돼요. 하나는 여기 트랜지스터가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이 트랜지스터를 제외한 나머지 회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교류 해석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등가적으로 바꿔주느냐가 1차적인 관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랜지스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회로를 등가적으로 바꿀 때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교과서에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딱 한 가지만 알면, 트랜지스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회로를 교류 해석을 할 때 어떻게 등가적으로 바꿔주느냐, 한 가지 사항만 알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T 모델을 설명해 왔는데요. 몇 가지 그 모델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T 모델을 배웠으니까 이거를 T 모델로 바꾼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T 모델로 등가 회로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회로를 교류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등가적으로 바꾸느냐, 그 두 가지를 바꿔주면 교류 해석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NPN 트랜지스터는 T 모델로 바꿨었어요.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로 생각해보면 이게 NPN 트랜지스터가 되겠죠. 여기가 컬렉터, 베이스, 에미터. 이거를 T 모델로 바꾸면 간단하게 베이스가 있고, 여기 종속 전류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저항이 하나 있고, 여기가 에미터, 컬렉터. 그 다음에 이 값은 알파 I2가 되겠죠. 이거는 R2가 되겠고. 그래서 T 모델 등가 회로를 트랜지스터 대신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트랜지스터를 제외한 나머지 회로는 AC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바꿔주느냐. 여러분들은 교과서를 볼 때 여러 가지 원칙들이 나오는데, 저는 딱 한 가지만 알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뭐냐면 캐패시터를 쇼트 시켜라. 그거 하나만 알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증폭기에서 사용하는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교류를 바이패스 시키거나 아니면은 DC를 차단하는 캐패시터를 써요. 그래서 캐패시터의 리액턴스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ZC는 오메가 C 분의 1. 이거는 가속도니까 2파이 F C분의 1이 됐어요. 그래서 F가 0일 때, 만약에 DC가 들어왔을 때는 그 캐패시터는 저항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주파수에 따라서 저항이 변하는 게 임피던스라고 했으니까, 이게 만약에 DC가 들어왔을 때는 F가 0가 되겠죠. 주파수가 0가 되겠죠. 그러니까 0에다가 나머지 곱해봤자 0가 되니까 0분의 1이 되겠죠. 0분의 1. 그럼 이거는 무한대라고 생각해서 DC적으로는 캐패시터는 무한대의 저항을 갖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주파수가 들어왔다 생각해보자고요. 2파이 F C분의 1인데 주파수가 좀 높아요. 보통 증폭기에서 사용하는 캐패시터의 캐패시턴스, 그 캐패시터의 값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것도 크고 주파수도 크다. 그러면은 ZC라고 하는 것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AC적으로는 값이 작아져요. 저항값이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작다고 생각하고 쇼트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회로에서
저항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대로 쓰는데 캐패시터만 쇼트 시키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자, 요거는 DC가 들어온 거를 차단시켜 주는 거예요. AC만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는 거니까 AC적으로는 이것이 쇼트가 돼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출력 쪽에 있는 이 캐패시터도 여기에 바이어스가 있는 거를 다음 단 뭐 증폭기에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DC는 차단시키고 AC, 증폭된 AC만 건너가게 만드는 거예요, 다음 단에. 그래서 이걸 AC적으로는 쇼트예요. 자, 그 다음에 에미터 쪽에 보면 C3가 있죠. C3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왜 이렇게 구성을 했는지는 설명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건 뭐냐면 트랜지스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회로를 AC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서 등가 회로를 그려줄 것이냐, 이제 그거니까 C3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AC적으로는 쇼트가 돼요. 그래서 R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회로적으로 보면은 그냥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트랜지스터를 제외한 나머지 회로를 소신을 해석을 하기 위해서 등가적으로 그릴 때 가장 난점이 뭐냐면 VCC, 이 전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밑도 끝도 없이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라운드로 놓라, 그라운드 처리해라 라고 하는 원칙들을 주죠. 그래서 우리는 기계적으로 이 증폭기를 소신을 해석할 때 이 전원단을 그냥 그라운드로 놓고 기계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계산을 해준다고요. 우리가 왜 전원단을 소신을 해석할 때는 그라운드로 놓는지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원칙만 알면 된다 그랬죠. 모든 캐패시터는 쇼트시켜라.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회로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보드에 들어간 모든 회로의 전원단을 보면 캐패시터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캐패시터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교류적으로 해석을 할 때 캐패시터는 쇼트를 시키라 그랬죠. 그래서 전원단을 왜 쇼트 시키느냐, 이렇게 보면 여기에 바이패스 캡이 있죠. 리플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넣는다고 하는데 어쨌든 캐패시터가 있죠. 병렬적으로 이게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의 캐패시터로 본다고 하면 이것도 AC적으로는 쇼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 상관없어요. 여기가 그라운드로 쇼트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상관없어요. 무슨 회로가 있든지. 그래서 이 회로, 이 전원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우리가 그라운드라고 넣는데 왜 그라운드로 넣느냐, 여기에는 캐패시터가 있기 때문에 교류적으로 AC가 들어갔을 때는 쇼트라고 생각해도 된다. 여기 DC 차단하는 캐패시터 두 개가 있죠. 출력하고 입력단에 쇼트 시키면 돼요. 그 다음에 에미터 쪽에 바이패스 캐패시터가 있으면 쇼트 시키면 돼요. 그 다음에 전원단을 그냥 그라운드로 놓으면 돼요. 자, 이게 다예요. 저항은 교류가 들어간다고 해도 이 값이 바뀌어지지 않고 쇼트나 단락되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대로 놓으면 돼요. 그래서 캐패시터만 처리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트랜지스터를 우리가 모델에 따라서 T모델이면 T모델, 하이브리드 파이 모델이면 하이브리드 파이 모델 등가 회로로 놓아주면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T모델만 배웠으니까 이거를 T모델로 등치시킨다, 등가 회로로 그린다 하면은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죠. 이게 알파 I가 되고 여기는 R이가 되겠죠. 이렇게 바꿔주고 나머지는 이거는 그냥 그라운드로 쇼트 시키면 돼요. 이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쇼트 시켜주고 쇼트 시켜주고 여기는 다 그라운드로 붙여주면 돼요. 정돈해서 다시 그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입력 쪽에 보시면 여기 캐패시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쇼트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R1이라고 하는 것은 전원하고 연결되어 있었죠. 근데 전원은 AC적으로는 그라운드니까 그라운드로 넣고 R2도 아래쪽에 그라운드 있으니까 그라운드 이렇게 됐었던 거죠. R1, R2 이거는 두 개가 병렬로 돼서 하나의 장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합성장으로.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출력 쪽에 RC가 있었는데 그거는 전원단하고 연결되어 있었죠. 근데 전원단은 그라운드니까 그라운드로 뺄 수가 있어요. RC 출력 쪽. 그 다음에 출력 쪽에 여기 캐패시터가 있었는데 그걸 쇼트 시켜서 없애버리고요. 쇼트 시켜버리고. 자, 그 다음에 에미터 쪽에 에미터 저항이 있었는데 그게 바이패스 캡 때문에 그라운드로 그냥 빠지는 거로 돼서 에미터 쪽에 에미터 저항은 없어졌어요. 바로 그라운드하고 연결된 것처럼 돼요. AC적으로. 여러분들은 AC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트랜지스터는 우리가 T 모델로 바꾼다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알파 I가 있고 여기가 RE가 있고 베이스가 여기는 에미터, 여기는 컬렉터, 여기는 베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BJT의 전압분배 바이어스가 걸려진 증폭기를 우리가 AC적으로 등가회로로 바꿀 때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T 모델로 바꿔서 한번 계산하는 것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책에서 제가 예제를 하나 골라왔는데 그 문제를 보니까 약간 오류가 있더라고요. 그 오류를 제가 짚어주면서 T 모델을 적용해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